자, 2025년 12월 15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AI 버블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시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관 쪽은 매도가 이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잘 버텼었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었고요. 1시 반을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윗꼬리가 달렸던 위치인데, 이 위치가 사실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41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그래도 내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단기 저항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5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920포인트가 지지 포인트였는데 이 지지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살아났어요. 현 기준으로 932포인트만 지지를 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이유 없이 딜레이했어요. 명분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간에 도는 소문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탄핵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거랑 겹치게 되면 활성화 정책이 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즉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코스닥을 추가 상승시킬 수 있고 산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악재가 되는지는 좀 체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종목명 잘 보이게. JW 중해제약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는 다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두 종목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안랩을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JW 중해제약이 2.95% 상승을 했고요. RBW, CN투스, 동국제강은 보합, 한섬 상승을 했고요. 파세코 상승했습니다. 대동 상승했고요. 롯데쇼핑 상승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와 MK전자가 한 2% 정도 약세에 이어졌고요. MK전자 상승, BGF 에코머티리얼즈 상승, 달바글로벌 상승, LS네트워크스가 1%대 약세였습니다. 인터플렉스 상승했고요. 오늘 STI가 6%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재룡전기 그 다음에 안랩 조정 시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흐름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JW 중에 제약인데 전 고점을 돌파했죠.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되었으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RBW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2650원 부근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나왔던 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 2450원 요 전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215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엔투스 거래량이 오늘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탈가를 요거는 상향 조정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450원으로 이탈가를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2,450원으로 이탈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국제강은 큰 무리 없습니다. 뭐 장 초반에 시장이 안 좋아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뭐 흐름은 괜찮았죠. 그다음에 K스틸법 시행령 초안이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12월 10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K스틸법 시행령 초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섬은 시장 방어주죠. 어떻게 됐든 다시 한번 16,2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세코는 제가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게 7,400원인데 7,4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이제 1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16% 상승을 했습니다. 16%. 뭐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자, 대동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 저항을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윗꼬리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25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목표가는 11,3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11,250원에서 11,300원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롯데쇼핑이 시장 방어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만약에 76,000원 위에서 움직였으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분봉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도 장 초반 하락을 했다가 시장 방어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 윗꼬리가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윗꼬리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됐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았습니다.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네요. 38,950원인데 제가 순절가는 37,3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요거 조금 리스크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K전자는 지금 저항을 돌려냈어야 되는데 못 돌려냈네요.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BGF 에코머티리얼즈 우상향 지속하고 있습니다. 뭐 3,9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가는 거니까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소비주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바글로벌 하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애매하네요. 지금 3,35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LS 네트워크입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지금 어떻게 방법이 있다? 흐름이 나와야지 뭔가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3,38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애매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돌파 못한다 이건 아니고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돌파하는 척 해하면서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전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오히려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11,100원을 이탈가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딱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STI가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한 게 안 나왔죠. 현재가와 목표가가 똑같죠. 현재가와 목표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돌파를 한 거잖아요.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로 상향 조정을 할 거냐?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36,5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탈가도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27,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했어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오늘 체크를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조정을 조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횡보장세가 이어지는 거지 추세는 여전히 아직은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0.9%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오션 플랜트 오늘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선절가 19,000원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목표가 24,000원 얘기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2,000원 단기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네요. 6%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룡전기가 오늘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6,500원이었고요. 36,100원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36,100원이 기준이었다면 지금 1.6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은 일단은 저항은 돌파 조정시 매수였거든요. 63,200원에서 63,500원 사이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고 오늘도 거래량이 없었다면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까지는 왔어요. 그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전반적으로 음봉일 때 거래량이 터진 게 많아서 요거는 내일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62,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2,000원을 손절가로 잡으면 적어도 3% 이내로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올려볼까요? 어. 오늘 그 STI는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탈가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엔투스의 이탈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육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육 자료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캔들 해갖고 회원 전용으로 하나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2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캔들 2.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래량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래량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게 혼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걸 지금 라이브로 한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는 VIP 대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올려놓고 있고 이때도 당연히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겠죠. 단가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교육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IP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금액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언급 드릴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